아직도 마진이 조금 많이 남는 시장.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진상으로 변하기도 하시고. 오늘 조마크님과 함께 구매 대행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보지 마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호랭이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마크라고 하고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네. 4년 동안 재직을 하다가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3년 정도 하다가 제대로 뭐 말아먹고 그러고 나서 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현재 10개월 차이고 오, 네. 1년도 안 되셨어요? 네, 1년이 아직 올해 2월에 시작을 했고요. 2월에 시작해서 3월부터 매출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매출 7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사업 실패했을 때 그 심정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을 지거나 이러진 않으셨네요. 대출도 했었고 네. 네, 앞으로 좀 남은 것도 있고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금 채워나가고 계신 거세요? 네, 그거는 많진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을 수준이라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벌었던 돈으로 많이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 그렇죠. 대기업 네. 다니다가 대기업 잘 다니고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인데 다니시다가 네. 왜 나와서 사업하셨어요? 고민을 많이 당연히 했었는데 네. 뭔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후레이님도 회사 다니다가 나오셔가지고 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성장이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고 사원 4년 차밖에 안 됐었지만 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을 때 스타트업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좀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좀 많은 것들을 또 잃어보고 싶다, 좀 성장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타트업은 어떤 장르였습니까? 뭐 앱 개발 뭐. 네, 그때 저 혼자 했던 거는 아니었고요. 그 제 친구 중에 개발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공동 대표로 해서 명품 관련된 스타트업을 했었어요. 그 명품인데 최저가 명품을 알려주자는 최저가 가격 비교 서비스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좀 런칭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이게 좀 내 역량 부족이 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돼서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아,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을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죠.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게 네. 그 제가 만들었던 그 진짜 맞아요. 네. 투트랙님 영상을 네. 보고 시작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도 온라인 셀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하고 있었는데 알고리즘에 걸렸다고 해야 되나요? 추천으로 이제 뜬 거죠. 네, 그때 그래서 투트랙님 영상을 봤는데 이거 너무 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찐이죠. 그래서, 네, 진짜 투트랙님은 찐이고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시는 카페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강의를 다 닥친 대로 듣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투트랙님 강의도 듣고 거기 그때 무무개님 강의도 듣고 엠버님 강의도 듣고 여러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들은 너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방법대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좀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하고 동갑입니다. 네. 호랑이띠. 네, 맞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뭐 20대 패기 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 어쨌든 대기업 좋은 직장 때려치고 사업 실패하고 네. 후랭이 TV 보고 한 8개월 네. 정도 만에 지금 네. 매출이 7천 정도 이제 찍히는 네. 독고다이로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때 투트랙님 저희가 인터뷰할 때는 병행 수입, 네, 내가 맞아요. 사입을 해서 네. 내가 이제 재고를 안고 있다가 네. 그걸 이제 파는 방식, 그래서 이제 그 소싱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조마크님은 반대입니다. 네. 구매 대행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쵸, 지금 저 구매 구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그때 저도 고민을 좀 했었어요. 병행 수입을 할지 구매 대행을 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사업에 잘 안 됐었던 좀 힘든 시기였었고 남은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겁이 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병행 수입으로 하게 되면 재고를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습득한 뒤에 그러고 나서 좀 상품들이 이렇게 런칭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구매 대행은 그렇진 않고 재고가 없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중국이다 예를 들어서 네. 중국에 있는 제품을 상품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사람이 주문을 하면 네. 그 중국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체 플로우가? 구매 대행은 일단 저희가 그 중국에 있는 상품, 중국이나 뭐 일본 여러 가지 해외에 있는 쇼핑몰들에 있는 제품들을 저희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으면 그 판매가 일어나면 그때 저희가 그쪽 쇼핑몰로 다시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고객이 결제를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구매를 하는 방식이라서 재고를 없이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제품이 중국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도착을 해서 그 배송대행지에서
바로 고객한테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나도 거기서 주문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그분이 갑자기 취소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배송 중에 취소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단순 변심. 네, 단순 변시 정말 많고요. 그 배송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고객들도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은 것 같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진상으로 변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하시면 상품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넘어오고 있는데 세관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근데 네. 중국에 있는 상황이다. 그럼 저희도 거기서 취소를 해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마진이 조금 많이 남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지금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한국보다는 많은 제품들이 다 저렴하게 팔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20에서 25% 아니면 더러 30%까지도 마진을 잡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병행 수입이었다면 서로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정말 마진 하나도 안 남는 수준까지 서로 막 치고받고 할 거잖아요. 원단위 싸움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구매 대행은 만약에 그렇게 가격 경쟁이 붙어버리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버리게 돼요. 그냥 상품이 워낙 많이 팔고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안 팔지 뭐 하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도 괜찮은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병행 수입처럼 이렇게 원 단위로 서로 판매자들끼리 경쟁을 하지 않아서 계속 20%에서 25% 마진 남는 상품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저희. 굳이 내가 이거 가지고 피 터지게 안 싸워도 네, 또 맞아요. 상품이 많이 네. 있으니까 네. 또 찾으면 된다. 그렇죠. 아. 그런 마음으로 계속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을 하기는 해요. 아예 안 하진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가 남아서 판매를 저도 그런 것 덜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상품들이 마진을 확보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병행 수입처럼 진짜 내가 마이너스를 보면서 팔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병행 수입은 진짜 그 가격 그렇죠. 경쟁이 왜냐면 네. 내가 열심히 네. 상품 페이지를 만들고 하니까 이게 진짜 쉽게 포기하기 어렵잖아 사실. 그렇죠. 네. 더 치열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고 일본 쪽도 거기는 오히려 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중국보다 거기는 직접 결제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서로 어디서 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또 마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행 수입이 마진이 조금 더 많이 남죠. 이게 상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네. 그렇게, 비교적 네. 구매 대행은 조금. 네. 그럼 한 30% 마진을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20%? 네, 20에서 30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마진에 녹여놔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 없이 막 10%, 15%에 팔았다가는 진짜 그 상품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 제가 생각할 때 장점이 정말 많은데 그 그래요? 많은 장점들이 재고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파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재고가 없어서 어떤 점들이 좋은지를 사실은 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재고가 없어서 일단 상품 업로드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제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제품들을 내가 당장 올려볼 수 있다던가 바로바로 제가 그런 것들 다 중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런 상품들을 빠르게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빠르게 업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또 등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위탁 판매처럼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준에 몇만 개를 하루 만에 올리고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병행 수입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많은 상품들을 빠르게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물을 굉장히 많이 칠 수 있는 단시간 내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작은 그물들을 정말 여러 군데 이렇게 치고 있는,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이렇게 계속 뿌려놓는군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병행 수입이 오히려 더 큰 그물을 이렇게 뿌려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점도 있죠. 단점은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배송 기간이 긴 사유 때문에 CS가 정말 많아요. 그럼 중국 기준이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빠르면 10일 정도에 도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정말 빠른 경우고 좋은 배대지를 만나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상품들은 10일까지는 조금 어렵고 2주 정도로 많이들 보고 14일.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좋아서 2주지 진짜 추석이 낀다거나 아니면 할로윈이 낀다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3주 정도 걸리기도 하고. 네, 저도 잊고 네. 있으니까 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맞아요. 뭐지? 이제 이럴 때 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기다려주시는 고객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품 이슈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CS가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겪기 힘든 그런 CS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물건이 그 사이에 파손 나기도 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운반 과정에서. 네, 중국
판매자들의 이거를 제가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전체적인 판매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직 우리나라 판매자들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이런 네. 그래서 5배송이나 누락 배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오배송.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A를 시켰는데 B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3개를 시켰는데 2개만 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뭐 3개를 시켰는데 4개를 오진 않죠.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3개를 시키면 2개가 오죠. 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그건 저희는 중국어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판매자 저쪽 거래처라고 얘기하는 그 타오바오 판매자들과 잘 해결을 하려면 중국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거쳤다가 중국어로 갔다가 이런 한 템포를 먹여서 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도 대화가 안 되는 문제도 많아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 네. 뭐 이런 걸 쓰는 큰 기업이나 네.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하려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좀 위탁 판매나 이런 쪽으로 사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경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단점으로 크게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올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 뿐이지 많이 올리기만 한다면 충분히 아직도 승산이 있는 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매 대행이 팔리는 영역이 명확하게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끼리 경쟁을 하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먹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어제 올렸던 상품, 일주일 전에 올렸던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신규 셀러들이 들어와도 저랑 똑같은 걸 그때 올리기만 한다면 판매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 경쟁 측면에서는 얼마나 잘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상품이 똑같으면 네. 노출이 더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출까지 저희가 신경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키워드나 네. 이런 가격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이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초반에는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정도 개수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을 차라리 상품 수를 올리는 쪽으로 치환해서 더 시간을 쏟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노출을 해야 되는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 쪽은 병행 수입하는 쪽이에요. 그럼 처음에 초보자 입장으로 지금 말고 네. 처음에 혼자 하실 때 지금 이제 네.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니까 네. 처음에 하실 때는 하루에 몇 개씩 올리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는 10개에서 20개도 제대로 못 올렸었어요. 그래서 300개, 400개 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었고 현재는 저희 아르바이트생 껴서 100개 정도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은 그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이 타오바오에 있는 상품을 쉽게 올려줄 수 있는 반자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사용해서 좀 더 쉽게 빠르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이 올리고 있어요. 초보자 때도 그렇게만 올렸어도 그렇죠. 판매가 네. 일어났었군요. 네, 맞아요. 지금처럼 100개를 올리지 못했지만 대신에 다른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더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될지라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거나 아니면 카테고리를 어느 쪽 카테고리를 해야 돼.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시간들도 그때는 좀 많이 내공을 쌓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100개씩 올린다고 해도 제가 100개 올리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특정 카테고리를 막 파고들어서 이렇게 좀 집요하게 올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이게 팔릴지 말지 고민도 많이 될 거고 제가 감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초보자 때도 똑같이 올리긴 했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전업을 하셨죠? 그때도? 네. 몇 시간 정도 할애를 하셨어요? 이거를 실제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한 12시간 정도 일을 했었던 것 같고 14시간 이렇게 일할 때도 있고 처음에는 상품 소싱을 4시간 이상 했었던 것 같아요. 찾는 것만? 네, 올리는데 4시간 이상 더 했었을 때도 있고 처음에는 뭐 판매도 없잖아요. 그 주문도 없고 그래서 진짜 온전히 상품 소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정말 많이 올려놔야 되는 그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첫 판매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한 2주 정도 후에 일어났어요. 와, 계속 올리면서 네. 2주 동안 기다린 거네요? 네. 첫 판매가 그렇죠. 일어날 때까지? 네. 근데 저 아직도 정말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 게 대구의 카센터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첫 판매가. 그래서 되게 큰 굴뚝 가습기를 구매해 주셨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좀 소리도 치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그래 그 이후에도 또 계속 판매가 일어났나요? 네, 계속 판매가 일어났었고 운 좋게 저는 좀 우상향을 계속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달 매출은 얼마였습니까? 첫 달에 제가 390만 원 정도 했었어요.
맞네요. 네, 나름 나쁘지 않은 상황 20% 잡아도 꽤 네, 그때 좋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그것도 너무 많고 이렇게 되긴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계속 좀 상품이 수가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씩 더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좀 상품을 어떻게 올리면 좋을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됩니까? 이게 포인트야. 네, 이게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여기 인터뷰 나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소싱을 가장 어려워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어떤 상품을 올려야 되지? 병행 수입으로 뭘 해야 되고 구매 대행으로 뭘 올려야 되지가 감이 전혀 안 잡히실 것 같은데 네.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상품은 5종류의 상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죠. 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주요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겁고 부피가 큰 상품입니다. 그 5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가장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병행 수입으로 팔리지 않은 걸들을 하면 돼요. 병행 수입은 하루 이틀이면 배송이 오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은 2주나 걸리는데 굳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는 이유가 없을 텐데 이걸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 병행 수입에서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명확하게 배송 기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들을 고객들이 구매하는 이유는 그 하루 이틀 내로 도착하지 않는 상품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인데 그 빈자리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첫 번째가 그 무겁고 부피가 큰 상품들. 뭐 이런 거 가구. 네, 가구가 대표적이에요. 가구, 뭐 자전거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왜 병행 수입 사람들이 못 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분들은 재고를 갖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쌓아놓으려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일단 부피가 커서 배송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국내에서 제조하시는 분들과 구매 대행 업체 딱 두 부류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파손이 많고 배송이 또 오래 걸리고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인증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병행 수입 업자분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품들을 저희가 들어가면 돼요. KC 인증. 네, KC 인증이나 식품, 식검 인증 이런 것들을 병행 수입 업자분들이 판매를 하시려면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왜죠? 그게 법적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하나씩 갖고 올 때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는 개인이 구매하는 거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상품들에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유아나 의료기기 이런 쪽들은 또 구매 대행도 안 돼가지고 그런 쪽들을 제외하고 병행 수입하시는 분들이 인증이 필요한 것들에 저희가 들어가서 판매를 하면 잘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디지털 가전 쪽, 식기류나 이런 쪽도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식기류. 네, 그러니까 뭐 접시, 그 입에 닿는 모든 것들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물며 물통 하나를 팔아도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서 인증에서 좀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승산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가격이 비싼 제품들도 잘 팔려요. 비싼 거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30만 원 이상, 뭐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도 구매 대행 업자들은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논리인데요. 병행 수입 분들은 지금은 더군다나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200만 원, 300만 원, 뭐 많아야 1000만 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단가가 5만 원만 돼도 헉헉하거든요. 정말 네, 쉽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쉽게 업로드를 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단가를 높여서 판매를 높은 제품들을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고가도 보시면은 각 모든 카테고리 고가들이 있어요. 디지털 가전 쪽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가구 인테리어는 당연히 고가고 전동 스쿠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부피도 크고 네. 고가고. 네. 그런 것도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가는 병행 수입으로 재고도 갖고 오기가 사실 그렇죠. 부담되죠. 뭐 한두 개만 갖고 올 수도 없는 네. 거고 뭐 10개, 20개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쉽지 않겠다. 병행 수입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막 30만 원 이런 걸 떠나서도 5만 원 넘는 것도 사실 고가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만 돼도 10만 원만 돼도 사실은 재고를 쌓아두고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거를 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지만 네.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구매대행 쪽을 보면은 객단가가 저도 한 5만 원쯤 되거든요. 판매를 봤을 때. 네. 근데 병행 수입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한 2에서 3만 원 정도라고 그러니까 쉽게 내일 받을 수 있는 상품들 그런 쪽들이 병행 수입으로 많이 몰려 있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고가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당연히 하겠지만 한 1, 2주 기다려도 괜찮은 그런 상품들. 네, 그렇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네이버 쇼핑을 보시면은 네. 어떤 제품들이 해외 구매된 카테고리에서 판매하는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시면 이런 결론들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구매 대행 목록이
네. 물품 리스트가 좀 있는 걸 파보는 게 좋겠네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있는 네. 부분을 가서 네. 나도 먹을 게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게 그렇죠. 오히려 낫겠네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네이버 쇼핑 들어가셔서 그게 네이버를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쿠팡이나 뭐 다른 쪽은 그렇게 카테고리가 구매 대행만으로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11번가는 해외 구매 대행만 따로 있는데 여긴 너무 구매 대행의 파이가 너무 작은 플랫폼이고 쿠팡 같은 경우는 아예 나눠져 있지도 않고 네이버가 아예 나눠져 있거든요. 구매 대행 것만 따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판매량, 리뷰 이런 거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네이버 그 카테고리를 좀 열심히 파볼 필요가 있겠다. 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그걸 보셔서 어떤 쪽에 구매 대행이 잘 팔리고 있고 그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처음에는 상품을 어떤 걸 올릴지 아예 모르실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좀 먼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카테고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반려동물 쪽이나 뭐 어디든지 구매 대행은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카테고리 정했어요. 네. 뭐 제품도 정했어요. 뭐 네. 가구류나 뭐 이런 거라고 쳐볼게요. 네네네. 오케이. 좋아. 나는 이 카테고리를 파봐야겠어. 네. 그럼 이제 소싱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중국으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타오바오로 갑니다. 타오바오 사이트로. 네, 타오바오로 갑니다. 중국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중국말로 되어 있으나 나는 중국말 모르는데. 모르죠. 네. 네, 번역기를 이용해서 네, 사이트 번역을 딱 쳐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좀 한두 달 하시다 보면은 어느 버튼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거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적응기 때는 한글로 번역을 하셔서 네, 그렇게 타오바오 들어가셔서 상품 찾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든 어느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나 이런 쪽에 잘 판매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좀 더 올려볼 수 있을 그런 상품들 이미지를 다운받아 보셔서 이미지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지 검색이 되거든요. 타오바오에서. 그렇게 쉽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타오바오뿐만 아니라 1688이라든지 중국 많은 쇼핑몰들이 그렇게 이미지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판매자가 얼마의 마진을 갖고 하는지까지 다 확인이 돼요. 그것만 보면은 그럼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가 딱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뭐 가격 경쟁을 거기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잔 스킬들을 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거기서 이제 소싱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해서 딱 네. 찾았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찾은 다음에 비슷한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거기도 타오바오도 우리나라 쿠팡이나 네이버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아서 그 판매자들의 실적이나 리뷰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야 돼요. 거래 건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도. 근데 거래 건수가 없는 판매자들의 상품을 소싱을 해서 팔았을 경우에는 배송이 늦거나 아니면 이상한 상품이 오거나 그런 경우가 무조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좀 더 자신 있게 판매를 하려면 저희도 리뷰나 거래 건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판매자들 거를 저희 사이트에 올려야 되죠. 그 올릴 때 이제 그 링크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투플렉스나 아니면은 뭐 수동으로 올리셔도 되고 저는 지금 투플렉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플렉스를 통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다 끝나요. 그럼 올릴 때 수동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네. 그 정보를 가져다가 네. 적는 거죠? 한글로. 그렇죠. 제가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저 하드에 저장을 해놨다가 상품 올릴 때 쿠팡이나 네이버 이쪽에서 수동으로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 사실 그건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뭐 상세 페이지를 새로 꾸미거나 하는 방식의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대행도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원래 구매 대행으로 하셨던 분들이고 상세 페이지를 병행 수입하듯이 꾸며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그대로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국말이잖아요. 그럼 네, 설명 맞아요. 자체가 네. 무슨 사이즈나 센치나 네네네. 이런 게 다 중국말 아닙니까? 네, 중국어로.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자체는 중국어고 그거를 그대로 올리고 옵션명이나 그 상품명 같은 경우를 한글로 번역을 자동으로 또 되거든요. 투플렉스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네. 써도 되는군요. 그렇죠. 네. 뭐 저작권 이런 건 뭐 모르겠고. 저작권, 네. 그렇죠.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좀 이따 아까 단점 때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어떤 게 네. 있습니까? 방금 이렇게 끌고서 하다 보면은 지재권이나 상표권 이런 데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합니까? 그거를 맨 처음 만드셨던 분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는 분명히 타오바오 거를 갖고 와서 올리잖아요. 저희는 악의가 없어요. 정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끌고 오지 않습니다. 국내 걸 절대. 그러나 저희는 타오바오 거를 갖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타오바오 판매자가 국내 판매자 거를 베낀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국내에 있는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이나 국내에 병행 수입을 하시는 분이나 뭐 국내에 있는 사진을 끌고서 타오바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중국 판매자 거를
내가 올린다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왜요? 키워드는 뭐가 문제입니까? 대부분의 상품 그 키워드들이 가구라고 봤을 때는 테이블 아니면은 화장대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키워드들인데 가끔 키프리스라는 그 상표권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모르고 그냥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빠바바박 올리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검증이 되지 않은 채 그렇죠. 올릴 수 있거든요. 일일이 다 쳐보진 않으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는 있어요. 저희가 올리면 안 되는 리스트. 그런 리스트들을 갖고 저 같은 경우는 알바분한테 여기에 없는 것만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왕왕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리스트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그거는 좀 경험에 의해서 좀 계속 축적되는 부분들이고 뭐 옹꿈사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뭐 걸렸었던 상품들이 이렇게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속 리스트를 추가해서 이런 위험성을 계속 제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는데 그런 완벽하게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렇겠다.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럼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 대응하는 전략도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최대한 바로 상품을 내려야죠. 그걸로 대부분의 분들이 너 지금 내 거 팔고 있다. 그러니까 내려라 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99%예요. 네, 그럼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판매된 적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좀 기사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상품을 바로바로 내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99%인데 네. 한 정말 1% 정도가 합의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죠. 이게 완벽하게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대응은 쉽지는 않을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합의금을 최대한 깎아서 뭐 해야 된다거나 저희도 법적인 논리를 세워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이 좀 작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합의금을 하시는 분들은 다 뭐 어떤 법무법인이거나 좀 의도적으로 이런 작정하고. 네, 폰트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폰트 팔라고 막 네. 작정해서 막 잡아내는. 네. 그런 것들에 좀 취약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9%가 잘 해결이 되니까 네, 그거 그렇죠. 1% 무서워서 안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멘탈이 강해야죠. 멘탈이 좀 강해지기도 하고 너무 작은 거에 일일비 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품이나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CS 배송 2주 막 크리스마스인데 왜 안 오냐. 지금도 저 아침에도 뭐 댓글 달고 왔는데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이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단순히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저해시켜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상품을 100개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보면 100개 올릴 거를 진짜 10개밖에 못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날아가는 상황이다 보면은 다음 달 매출이 바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대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일일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병행 수익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품을 판매하기까지의 그 어떤 노력과 리소스가 네.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병행 수익은 막 기획도 해야 되고 맞아요. 사진도 막 네. 이렇게 찍까 저렇게 네, 찍까 막 맞습니다. 스튜디오 가서 사진 찍고 네. 막 포토샵하고 네.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행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관두게 되겠죠. 안 팔리니까. 네, 안 팔리니까 했던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런 분들은 만약에 대량의 구매 대행을 하시기로 마음 먹었는데 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좀 더 해서 상품을 더 올려보시면 게으른 거다. 게으르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더 올려보시면 다른 생각을 좀 줄이시고 그러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두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매출이 됐는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CS라든지 네. 사건 사고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병행수익과 구매대행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서 저 병행수익 하는 친구한테도 검증을 받았던 부분인데 네. 병행수입은 초반에 매출을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3PL, 4PL도 있고 상품들이 내일이면 도착하고 하니까 유지하기가 쉬워요. 근데 거기까지 오르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죠. 여기까지 배워야 되는 스킬이 너무 많고.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진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올라가기가 쉬우나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네. 계속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렇죠. 네. 뭐 100개, 200개. 그럼 죽을 때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매 대행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웃소싱을 주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웃소싱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상품 올리는 걸 아웃소싱 할 수 있고 배송 대행지에 신청서를 입력하는 걸 아웃소싱 할 수 있고 CS는 뭐 병행수입은 똑같이 아웃소싱 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일어나는 혼자서 할 때 일어나는 10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유지뿐만이 아니라 성장까지도 시킬 수 있는 거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그러나 반대로 병행 수익 같은 경우는 유지시키는데 아웃소싱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기획을 계속 해야 되고 대표가 그렇죠. 상품을 기획을 해야 되니까. 보는 눈 같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쉽게 맡기기 어려울 테니까 어느 순간에는 맡겨야 되겠지만.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키워드. 어떻게 좀 키워드를 섞어야 잘 노출이 되고 잘 판매가 될 수 있습니까? 네, 키워드 같은 경우는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것도 강의를 들어야 되는군요. 되게 심오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심오하다기보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온라인 셀러로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키워드가 어떤 경쟁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은 다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모든 키워드를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많은 상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제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잖아요. 네. 그 상품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거를 올려놓은 그거와 유관된 상품들을 올려놓은 판매자들의 키워드를 다 긁어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키워드가 쌓이겠죠. 근데 그 키워드들이 다른 판매자들이 이미 많이 분석을 했었고 이미 많이 노출이 되는 키워드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테이블과 관련된 리스트들을 이미 먼저 더 소팅을 해서 그 소팅된 리스트를 상품을 올릴 때 바로 입혀서 올리는 거죠. 분석을 해서 뭐 아이템 스카우트라든가 여러 가지 많죠.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대량으로 할 때는 그런 것들까지 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각 상품에 맞는 키워드들을 찾고 그거를 입히는 방식. 그 상품을 찾는 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다른 상품들에 있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올리면 좋은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몇 개나 올리셨어요, 상품을? 저 같은 8개월 동안 경우는 하시면서? 지금 5,000개가 좀 넘게 올라가 있는데 5,000개요? 네. 근데 이것도 많이 지우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안 팔리는 것들은 지우고 안 팔리는 것들은 지우고. 100개씩만 해도 사실은 한 달에 1,500, 2,000개 정도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1,500개 정도 올린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우면서 해야지 또 투플렉스도 또 요금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우면서 하면 어쨌든 5,300개 정도 지금 있는 거 아침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근데 상품수에 좀 집착을 하는 이유는 상품수가 정말 매출이랑 직결이 돼요. J자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저희가 매출을 100개 올린다고 100만 원, 뭐 200개 올린다고 200만 원 이런 판매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적의 힘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품을 올리면 올릴수록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3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으로 가기까지 한 달 만에 그렇게 올라간 적도 있었고 진짜 점프업을 한 거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상품 수가 없으면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큰 매출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품을 올리지 않아서밖에 없어요. 정말. 아, 네 잘못이다?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올리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상품을 올리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처음에 할 때는. 만약에 상품 수를 못 올리고 계신다면 상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씩 찾아야 돼요. 내가 오늘 3시간을 일했는데 뭐 30개밖에 못 올렸다. 그럼 왜 30개밖에 못 올렸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서 그걸 제거해야 돼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고민하는 시간을 10분을 했다. 그럼 그걸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5개를 더 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상품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매출에 중요하고 그 다음이 키워드, 그 다음이 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점프업 할 때는 요인이 뭐였습니까? 뭐 상품이 하나가 뭐가 딱 걸린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 전까지 1,000개 정도의 상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대 1,000개 정도의 상품이 있었고 굉장히 고가의 상품으로 저는 전략을 취해가지고 매출을 좀 빨리 올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에 매출 정체가 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정체를 8월 달에 그걸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상품을 잘 못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계처럼 막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매뉴얼대로 올려야 되는데 저도 그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을 못 올리는 이유를 제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 8월 달에. 그래서 바로 알바를 고용을 했죠. 알바분한테 이런 매뉴얼을 주고 가격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올리세요라고 시켜서 그분이 정말 이렇게 올리니까 매출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상품 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뒤에도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신 거네요. 그렇죠. 내가 막혔던 부분을. 그래서 그 뒤에 알바분이 하시는 걸 보고 저도 배웠어요. 생각 없이 올리니까 제가 시켰지만 제가 시킨 일을 하신 거지만 그대로 하니까 되는구나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저도 같이 그때 또 알바분이
저도 그 다른 걸 안 하고 정말 업로드만 또 똑같이 해가지고 더 매출이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매출 정체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생각을 덜어내고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 다 덜어내고 상품을 올리시는 게 참 중요하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상품 수를 못 올리게 만드는 요인. 뭐 번역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옵션명을 이렇게 설정해도 되나?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거나 네, 그 마진을 30%를 해야 되나? 20%를 해야 되나? 를 고민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 매뉴얼대로 그냥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두 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서 다 상쇄가 되니까 대신에 매출이 올라가고 저의 영업이익은 많이 남으며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유튜브 영상 편집할 네, 때도 네. 뭐 이거를 색 보정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썸네일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더 좋은 사람들을 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렇죠. 부지런히 올려주는 게 사실 네네네 맞아요. 채널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네. 이제 저는 초반에는 색 보정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편집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네네네. 할까 이거를 엄청 고민을 하고 또 나름 꼼꼼하게 맞는 한다고 것 막 같아요. 이랬다가 네. 더뎠던 구간이 있거든요. 아,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본질이 그게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네. 말씀하셨던 내용도 네. 상품 수를 꾸준하게 하루에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네, 맞습니다. 핵심이다. 그게 정말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렸는데 왜 안 팔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키워드를 좀 보셔야 되죠. 네, 키워드를 사실 제가 키워드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분명히 안 팔리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많이 올렸는데 안 팔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마진이 너무 높거나 그때는 또 일괄적으로 내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판매된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매각한 거요. 네, 그렇죠. 여기 병행 수입 하시는 분들처럼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꾸미고 노출이 어디 돼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팔리는 이유들을 찾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구매 대행은. 뭐 큰 고민 없이 올렸기 때문에 왜 팔리는지에 대해서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분명히 그게 어느 정도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왜 팔렸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셔서 그 방식대로 또 계속 올려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1000개, 2000개 올리시면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꼼꼼사에도 월 초에 카페 들어가면 인증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한번 들어오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월 초에 한번 들어오시면. 예, 1000만 원 인증, 뭐 2000만 원 인증, 뭐 그리고 그분들 거 지난달 거 들어가 보면은 또 지난달에는 700만 원, 5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셨구나 하면서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품을 많이 올리셨던 겁니다. 중국에서 네. 이게 바로 배송이 그분한테 가는 거죠? 주문자한테? 네, 맞아요. 내가 어쨌든 네. 결제를 하면 거기에 네. 배송지를 넣는 거니까. 네. 그럼 그분이 3개 넣을 거 2개만 넣으면 욕을 네. 내가 먹네요? 그렇죠. 저희가 다 먹죠. 네. 저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배송대행지에 정보를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프로세스 중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타오바오에 살 거잖아요. 그 산 제품을 배송대행지로 보내는데 그 배송대행지에다가 정보를 입력을 할 텐데 그걸 정말 잘해야 돼요. 거기서 실수가 벌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물건이 갈 수도 있고 검수 자체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저희가 다 로스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아, 그럼 거기서는 누가 판매자가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걸 대행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 배송대행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의 배송만 책임져 주시는 거죠. 배송 플러스 검수. 저희가 그 샀던 상품이 제대로 왔는지를 검수를 일단 1차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 고객들한테 보내주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그건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거네요? 배송대행지요? 네. 네, 저희가 선택하죠. 그것도 잘 골라야 되겠다. 배송대행지 정말 잘 골라야 돼요. 꼼꼼하게 해주는. 배송대행지가 저희는 앉아서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그쪽에선 사람이 다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라는 배송대행지와 B라는 배송대행지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경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 퀄리티 차이. 제가 지금까지 5군데 정도의 배송대행지를 써봤어요. 많이 써보셨네요? 네, 단기간에? 네, 많이 써봤어요. 처음에는 좀 가격을 내려보려고, 그러니까 저렴한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는데 저렴한 데를 한번 해보자 해서 마진을 좀 많이 남겨먹으려고 네. 했었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보험이 되는 배송대행지도 있고 배송이 빠른 배송대행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좀 경험을 다 해본 편인데 잘못 고르면 정말 제가 한 100몇만 원 손실을 입은 적도 있어요. 그쪽에서 검수를 잘 못해주고 가는 내내 다 파손이 되거나 제가 뭐 보안 포장을 시켰는데 그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안 포장을 시켰는데 그 보안 포장이 마대자루에 넣어서 보내는 거였어요. 그 마대자루의 상품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뭐 장난하나 지금 그렇죠. 이러겠죠. 네, 그래서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환불이 되고. 근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던 거죠. 배송대행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해주는 배송대행지를 찾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온꿈사에서 예, 알게 돼서 배송대행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증된 데를 애초에 알고 있어서 그쪽에 하거나 네.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완벽하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 한두 건으로는 사실 또 몰라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한 10건, 20건을 해봐야 얘네가 잘한다 못한다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주변에 지인들한테 어느 배대지가 좋냐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서 좀 추천해주는 쪽을 사용하는 편이 좋죠. 전 무턱대고 막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손실을 입은 케이스고 그리고 그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팁은 CS가 바로바로 되는 쪽? CS가 되게 느린 배대지들이 있어요. 반나절 있다 온다거나 적용이 바로 안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진짜 거침없이 걸러야 됩니다. 그럼 거기 네. 배대지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조선족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보통 대표님들은 다 한국 분들이세요. 대표님들은 한국 분들이시고 직원 몇 분들은 또 한국 분들이시고 일단 커뮤니케이션은 되네요. 쉽게. 그렇죠. 네. 다 돼요. 다 한글로. 근데 대신에 검수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중국 분이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뭐 수수료를 줍니까? 배송비가 거기로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5kg에 얼마, 1kg에 얼마 이런 식으로 무게당 배송비가 차감이 되고 부피가 얼마가 크면은 뭐 얼마가 추가되고 관세가 발생을 하면 그걸 내가 미리 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배송대행지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먼저 결제를 하잖아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쿠팡도 네. 그렇고 결제를 돈을 넣어주는 게 좀 늦잖아요. 네, 맞아요. 이 차이 이게 좀 있을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이 갭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고객이 먼저 결제를 하고 저희가 결제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고객이 저희한테 그 결제한 금액이 쿠팡 같은 경우는 2달 뒤에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카드는 한 달 뒤에 결제를 하죠. 한 달 정도는 제 돈이 있어야 그걸 메꿀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그게 다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갑자기 매출이 뛰는 경우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이게 어디 증발하는 돈은 아니고 그냥 단지 쿠팡이 갖고 있는 돈인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묶여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정산 주기가 2달 후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산 주기는 쿠팡만 그래요. 딴 데는 선정산도 되게 더 플랫폼에서 추천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거 자체가 좀 다른 데는 빠른 편입니다. 지옥션 같은 경우는 8일에서 9일 정도로 알고 있고 빠르네요. 네, 좀 빨라요. 네이버는 구매 확정 짓고 다다음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데 계속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구매 대행 자체가 쿠팡에서 매출이 크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쿠팡은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네, 검색을 하면 배송 일정 보면 알아요. 뭐 이게 2주 뒤에 들어오는 거면은 당연히 구매 대행이죠.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게 아예 카테고리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샤오미를 쳐도 다 혼재되어서 섞여서 네, 구매 대행, 보입니다. 병행 뭐 네. 이렇게 다 섞여서. 근데 기본적으로 로켓 배송이 먼저 있긴 한데 그 로켓 배송이 있는 영역에는 구매 대행이 잘 침투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쿠팡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쿠팡이 압도적으로 트래픽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많이 쿠팡에서 구매하지 않으시나요? 네,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쿠팡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이 압도적으로 그 높기도 하고 네. 딱히 구매 대행을 차별하고 있지도 않고 플랫폼 내에서 그래서 쿠팡에서 저 같은 경우는 80%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쿠팡에서만요? 네, 저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쿠팡이 거의 5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스마트 스토어? 네, 저는 쿠팡이 80% 너무 높아져서 저도 지금 좀 낮추려고 하는 추세인데 한 10% 정도가 15% 정도가 네이버랑 지옥션 두 개 합쳐서 한 7, 8% 이렇게 되고 나머지 11번가 뭐 이렇게 11번가 제일 좀 적습니다. 하는 분들마다 좀 달라요. 지옥션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이버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초기 자본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넉넉하게. 초기 자본-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요. 네. 공론화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자금이 진짜 없었어요. 사업이 일단 한번 찌그러진 상황이었고 네. 뭐 약간 빚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좀 넘게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좀 키워나갔고 대출을 한번 이쪽으로 받은 적도 있었고 저번 사업 말고 이번 사업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구매 대행으로. 네네. 네. 방금 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돈이 들어올 건데 안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막히는 거죠. 네,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대출을 좀 어느 정도 받기도 했었고 그런 대출도 있군요. 네, 잘
해줘요? 대출 잘 나오죠. 소상공인 대출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예요. 뭐 신보. 근데 이게 그냥 바로 가면 안 나와요. 어느 정도. 당연히 뭐 스토어 만들자마자 가면 당연히 안 나오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 상태에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 상태에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아, 내가 이렇게 네. 숫자를 찍어왔다. 네.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쪽에 그거 있을 거잖아요. 내역서 뽑아가고 은행 통장 내역 이런 거를 그 거슬 수 없는 그런 근거들을 갖고 가면은 그쪽에서도 아 얘가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구나 해서 대출을 쉽게 해줍니다. 근데 더 적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더 적게도 진짜 쉽지 않다. 네, 와. 그렇죠. 진짜 버티시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투입해야 하는 절대 시간이 최소 얼마나 될까요? 애기 키우면 하기에 할만할까요? 궁금하네요, 저도. 아, 네. 가정주부 입장에서.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카페, 온꿈사 카페. 네, 근데 당연히 전업으로 하시는 것보다 성장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시간을 처음에 절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지만 대신에 4시간, 5시간이라도 투자를 하신다면 그거에 맞는 성과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 방향만 제대로 가고 계신다면. 그래서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하시죠.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 부업으로 이제 보통 퇴근하고 많이 이런 네. 거. 왜냐면 신분 노출도 안 되고 하니까 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직장인분들. 네. 직장인분들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네. 혹은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진짜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뭐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다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 상담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주변에도 제가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시작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똑같이 여기 카페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투플렉스 깔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봐라. 네. 잘 될 거야.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알려줬었는데 그 친구들도 지금 괜찮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작을 한 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500만 원을 넘었고 일단은 그래서 1,000만 원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 친구들도. 네.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난 이게 좀 컴퓨터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 네.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포토샵 이런 거 몰라 나. 더 좋죠. 더 좋아요. 그 구매 대행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병행수입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처음에 배울 스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을 찾고 그 상품을 타오바오에서 찾고 그 찾은 상품을 투플렉스 통해서 올린다. 그러면 일단 상품 올리는 게 끝나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시작하기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병행수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포토샵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사진도 찍을 줄 알아야 사진을 찍을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요즘엔 아니죠. 더 많죠.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어쨌든 구매 대행보다 시작하는 게 최소 한 달에서 더 오래 걸리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뭐 다양한 스킬을 갖는 거를 두려워하고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라고 느끼시면 구매 대행을 하는 게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시면 구매 대행을 또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아, 단순 노동. 네. 처음에 그런 부분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2-3시간 해서는 아마 쉽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뭐 4시간, 5시간 하시면은 처음에는 그 시간이 온전히 상품을 올리는 시간일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시간을 사용하는 그 밀도가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은 4시간을 뭐 바짝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이게 달라서 사실 네. 뭐라고 맞아요. 정답은 사실,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초반하고 지금하고 네. 멘탈 관리법. 멘탈 관리법이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멘탈이 나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몇 번씩 나가는데 네.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멘탈이 나가면 잠깐 일을 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잠깐 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켜서 후랭이 TV 같은 걸 좀 보고 휴식을 취하고 자연스럽게 멘탈이 강해지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좌절하지 않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렵네요. 좀 멘탈 관리법이라는 게. 후랭이님께서는 멘탈 관리법 따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멘탈이 나가 있거나 뭐 그렇게 정신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서 뒤가 없는 거 뭔지 아시죠? 어떤 그렇죠. 느낌이 아시죠? 네, 배수해진.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서는 적이 몰려오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네. 사업 네. 그때 이제 정리하시고 시작하셨을 때 마음이 네. 아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네. 뒤가 없어요. 뒤에 가면 물에 빠져 죽든지 뭐 저 앞에 가서 네. 장렬히 전사하든지 뭐 이런 느낌이라서 뭐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멘탈이 그렇게 약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고객들이랑 싸울 때도 있거든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막 반말하시고 욕하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과 상대하는 시간이 아깝지 그분들 때문에 내 멘탈이 그렇게 나가진 않아요. 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회복이 되는 타입이라서 같이 그 구매 대행하는 친구들한테 좀 넋두리를 하긴 하죠. 진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넋두리를 하긴 하는 편이지만 그냥 그 시간이 아까울 뿐이지 제가 그러고 나서 뭐 자면서 생각난다거나 뭐 그런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지치거나 힘들진 않으세요? 계속 반복되는 작업들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몇 개월째. 아직까지는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좀 지치면 안 되는. 정산 되면서 이제 뽕을 맞는 거지 계속. 그렇죠. 네. 네. 수입 입금 딱 되고. 네, 통장 들어올 그러면 때. 또 한번 하고. 한꺼번에 막 1,000만 원 딱 들어왔을 때 이럴 때 너무 좋죠. 그쵸. 일과 하루 일과요. 하루 일과 궁금합니다. 혼자 할 때하고 지금 하고. 네, 둘 다.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혼자 할 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문 수집을 하고 주문 처리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쿠팡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 주문들을 한꺼번에 수집을 해서 엑셀로 정리를 해서 그 상품들을 이제 타오바오에서 구매하는 행위, 주문 처리하는 거, 결제까지 네. 주문 처리하는 게 첫 번째로 들어가고 그 주문 처리했던 거를 다음은 배대지에 입력하는 그거를 두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배대지까지 입력이 다 끝나면 그때 이제 CS 그 사이에 고객들이 막 문의글이 10개, 20개 다 남아져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를 하고 배대지에서 발생한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락 배송, 오배송, 파손 이런 건들을 하나씩 처리를 하면은 그러고 나면은 한 5시, 6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문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상품 소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루틴화 시키는 것까지 저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CS를 고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답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주의여가지고 뭐 문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답글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되게 많이 루틴화를 시켰어요. 제 시간이 더 소중한? 그러니까 그런 루틴이 더 소중해서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고객들한테 더 빨리 더 제대로 된 응대를 놓치지 않고 해줄 수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네. 루틴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 루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걸 하고 오후에는 이거 순서가 중요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르겠지만 이거를 꼭 정해진 시간에 뭘 정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주문 처리를 하고 그 뒤에 배대지 입력을 하고 CS를 하고 상품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하루를 끝냈었다가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 분 2분이 계셔가지고 그 소싱하는 거를 지금 아예 오전에 하고 계시고 오전에 출근하셔가지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싱을 잘하고 계시는 이제 관리 감독 정도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제가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을 뽑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CS나 이쪽 배대지 관련된 업무의 절반 정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이 한 5시, 6시 빠를 때는 3시, 4시면 끝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다음에 뭘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사업 구상이네요. 네, 그렇죠. 아마 병행 수입이 될 것 같은데 그 알바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누구를 뽑으신 거예요? 알바분들 같은 경우는 알바몬에서 뽑았습니다. 알바몬?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일반적인 루트로 뽑았어요. 딱히 뭐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중국어 능통자 뭐 이런 겁니까? 그거는 네, 그렇게 뽑았죠. 중국어 능통하시는 분을 좀 선별해서 뽑으려고 했고 최근에 알바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채용 시장도 많이 닫혀 있고 원래 졸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 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부업으로 뭘 좀 해야 되는 분들이거나 일단 알바 시장에 인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알바문에 이걸 올리면 30분, 40분 이렇게 막 지원을 하시거든요. 30명, 40명 그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이걸 많이 줍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른 데만큼 주는 거. 그냥 시장 가격 네. 정도로. 네. 그리고 이 구매대행 알바가 제가 알바생분들의 마음을 100%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쁜 알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니까 근무 요건이 몸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또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알바분들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한결 놓이기도 하고. 대학생분들이세요? 2분 다 대학생은 아니세요. 상품별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피가 큰 상품이거나 파손이 예상되는 상품이다 그러면은 처음에 상품 올릴 때 좀 마진을 많이 잡아야 돼요. 그 이유는 그 배송 대행지에서 보안 포장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보험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뭐 5,000원에서 10,000원 뭐 이렇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무겁거나 이런 상품들은 더 마진을 잡아서 역마진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가전 쪽 제품들은 작동 검수를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배송 대행지에서 검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수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품이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검수라는 부가 서비스를 또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또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좀 마진을 잡으셔야 되고 식품 쪽은 식품이나 식기류 쪽은 또 그 유니패스에다가 우리 이거 수입해 올 거야 라고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 구매 대행 신고를 하는 거를 꼭 해야 되는데 식품 같은 경우는 그 신고하는 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식기류 같은 경우는 유니패스에다가 신고를 할 때 바로바로 통과가 되는 반면에 식품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육류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까다로워서 이거는 너무 품이 많이 드는데 해서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뒷말도 많고 뭐 하는데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 말라. 네. 포화시장이다. 네. 단물 다 빼먹고 이제 너네들한테 떠넘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다. 네, 명확하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아니다. 네. 지금 판매하고 있는 분들도 좀 성장세가 꺾인다거나 아니면 뭐 힘들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잘하는 분들은 계속 잘하고 계시고 신규 셀러들도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온라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포화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사임당님 채널을 저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분이 맨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종합 재테크 채널 같이 보여지지만 그때 그 신사임당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식 자체는 잘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시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신사임당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품 병행 수입으로 하되 매일매일 뭐 하나씩 올려서 뭐 이렇게 하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방식은 사실 지금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온라인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포화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또 다른 판매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판매 방식이 있고 정말 국내가 그렇다 그러면 해외로 가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온라인 셀러 시장 이 자체가 포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해외로 간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외의 셀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도 보면은 중국인 판매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도 중국 타오바오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그거는 아직 그 모델은 없긴 한데 동남아 쪽 쇼피 가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럽 쪽 가서 판매를 한다거나 뭐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건 또 해외 얘기니까 국내로 국한돼 봤을 때도 뭐라고 그러죠? 사바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FBA인가? 네, 뭐야 그거 맞아요. 아무튼 네. 그 아마존에 입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존에 입점을 하는 건데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시스템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재고를 아마존으로 보내서 걔네들이 다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근데 제가 잘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가 보네요. 내가 다 사서 보내놔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아마존 창고에다가. 네, 그 창고에 쌓아놓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지 국내에서 이렇게 거기로 보낸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잘만 되면 엄청나게 큰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취향에 맞게. 그렇죠. 네, 중국 타오바오를 하든. 그렇죠. 자기가 뭐 어떤 성향인지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행 수입이 맞을지 구매 대행이 맞을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인 거에 좀 더 능하고 많은 스킬이 지금 당장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는 것도 전 추천드리고요. 근데 좀 더 재밌게 다양하게 내 상품을 갖고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병행 수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마인드 세팅인 것 같은데 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래서 될까? 이래도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조금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될 거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한다면 어떤 영역을 가던 간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또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그 강한 확신은 아니었어. 근데 될 절박함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이게 진짜.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돼야 돼 무조건. 그렇죠. 안 되면 저 죽어. 안 되면 나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렇죠. 근데 후레이님도 뭐 당연히 그러셨겠지만 3년 전에 시작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35에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호기롭게 나왔는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근데 사업은 계속 하고 싶고 그 회사는 못 가겠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근데 중간중간에 좀 제가 아까 멘탈이 깨지고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계속 20대 후반이나 취업과 창업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이런 것들. 뭐라고 좀 답변을 해주시나요? 좀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해요. 사실 지금 20대 분들을 보면은 제가 많은 분들을 본 건 아니지만 사실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 때만 봐도 취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열려있는 때 아니었나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좀 약간 그래서 그때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더 네.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뭔가 선배들이 착착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선배들도 힘들어하고 있고 그럼 학교 다니는 20대 그 대학생 친구들 더 힘들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길로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그 기로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그런 분들한테 저도 많은 실패를 한 다음에 지금 또 열심히 해가지고 아직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20대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에 좀 어려우셨거나 아니면 퇴사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많은 플랫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도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많이 보시다가 옹금사나 뭐 이런 카페들을 찾아가지고 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렇죠. 네, 그건 되게 중요한 것 되게 같습니다. 많이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페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아, 비슷한 사람들이 많구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자기의 짐을 덜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같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배가 고파봐야 됩니다. 네. 제가 퇴사하고 나서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씩 찍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거의 1년 가까이를. 네. 잠이 안 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퇴직금 까먹으면서 네. 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그렇죠. 네. 잠을 퇴사했는데도 네. 막 5시에 일어나. 맞아. 아 맞아, 진짜. 네. 네. 그래서 그런 잡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절박하냐,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어느 정도의 상황을 코너로 좀 몰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저도 근데 진짜 한 퇴사하고 3년 차까지 회사 가는 꿈을 꾸기도 했었으니까. 네. 네. 내가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네. 뭔가 머뭇거리게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잡생각 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딱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네.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면 됩니다. 해야죠. 근데 진짜 뭐라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품 선정의 기준은 가장 편하게 보실 때 많이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윤이 많이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연령대 이런 기준도 있으세요? 일단 구매 대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연령대까지는 볼 수도 없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요. 근데 많이 파는 것과 이윤이 많이 남는 것 그런 거를 알게 되면 무조건 올려서 팔아야죠.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 더 많이 팔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팔더라도 이윤을 많이 남겨서 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네요. 근데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적절한 이윤으로 많이 파는 건 좀 어려워요. 한 번이라도 팔면 잘 팔았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팔았던 제품이 앞으로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이 판매되는 주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건, 5건이라도 팔았으면 무조건 경쟁자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경쟁자와 내가 싸워서 가격을 싸워서 내 걸로 계속 가져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 팔리던 상품들은 지금 안 팔리는 것들이 너무 많고 저도 지금 4월, 5월에 팔았던 거 팔리는 거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파는 것 자체는 구매 대행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5천 몇백 개 올리셨잖아요. 네. 그 중에 지금까지 단 한 개도 안 팔린 것도 있습니까? 많아요. 근데 지금 언젠가 팔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품들인 거죠.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비중이? 10%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구매 대행이 전환율 자체도 봤을 때도 한 0.5% 될까 말까거든요. 그러니까 제 거에 들어온 100명 중에 100명이 아니죠. 1000명 중에 5명 살까 말까인 거예요. 그래서 구매 대행은 태생적으로 많은 상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그거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을 번역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번역이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상품을 더 많이 올리는 게 낫다라고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번역을 한번 해봤었는데 한 3-4시간 걸려서 하나 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그 3-4시간 동안 상품 30개, 40개 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중국어고 뭐고 일단 네. 올려야 되겠네요, 열심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상품을 보는 눈을 더 갖고 계신 분들이 번역을 해서 잘 판매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빅파워 뭐 이러신 분들 너무 많고. 근데 저는 그런 노선은 아니었던 거죠. 온꿈사에서도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지겠죠. 병행 수입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네네. 구매 대행부터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성장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빠르겠습니까? 구매 대행 시작하신 분들 사이에서 비교를 하자면 조마크님은 빠른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빠른 편에 속하는 건 같아요. 네. 네, 빠른 편인 것 같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미 하고 계신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다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나이가 중요하진 않지만 20대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매출 1억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20대니까 가능하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 저는 네, 조마크님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네, 네. 사업 빠그라지고 빠그라졌죠. 네, 지금 호랑이띠인데
20대에 비하면 어쨌든 저희는 네, 맞아요. 조금 네.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는 어쨌든 맞거든요. 아, 네. 네, 조금은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계신 거 보니까 저는 좀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절박한 마음이 너무 크고 더 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서 지금은 완전 시금석 같은? 맞나요, 이게 표현이? 초석을 네,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거든요. 네. 앞으로 뭐 저도 병행 수입을 할 거고 더 다양한 사업을 하겠지만 구매 대행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근데 온꿈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거기 온꿈사가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거기는 온라인 셀러들을 위한 플랫폼 같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카페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정보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제가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거기다 글을 남기면 집단 지성이 바로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이게 좀 끈끈해.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배송 대행지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이나 지금 또 투트랙님이 하고 계신 게 해외 쪽 판매하는 것도 알아보고 그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아직 다 그걸 활용하시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뭔가 따뜻한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병행 수입 네.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 네. 단기 계획, 장기 계획. 단기로는 일단 첫 번째는 구매 대행으로 일단 1억까지 해보는 게 제 목표고요. 월 1억 네. 매출. 네. 그렇게까지 해보는 게 제 목표고, 병행 수입, 저 카페에서 제가 활동하는 글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병행 수입을 시작하고 싶은데 너무 못하고 있어요. 제가 쫄본가 봐요, 마음이. 이게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제거하라면서요. 제가 병행 수입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 네. 이거 지금 계속 시작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 스스로는 나 입병수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입으로만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최대한 빨리 좀 병행 수입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는 분야일 것 같아서 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후에는 잘 되면은 뭐 구매 대행에서 1억 정도 하고 병행 수입에서 1억 정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내년에는 아마 병행 수입까지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켜보는 2021년이 될 것 같고, 그 뒤에는 좀 더 규모가 있는 회사를 만들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어디까지 키우려고요? 도대체 네. 투트랙을 제껴보겠다. 그거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네, 투트레이님하고 계속 좀 같이 재밌는 것들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비즈니스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 제가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치, 아직 뭘 좀 하기에는 네. 조금 더 내공을 더 네, 내공을 좀 쌓아야. 쌓아야죠. 네. 네. 제가 스타트업 하다가 느꼈던 게 많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너무 열정만 갖고 되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메타인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잘 없었던 거죠. 그걸 시작할 때는. 대기업을 가서 뭐 내가 막 다 되는 줄 알고. 약간 그런 상태에서 약간 스타트업. 뭔지 알아. 현대자동차 나왔으니까 막 이렇게 이런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타트업 뽕 제대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팀 꾸리고 돈은 이렇게 끌어오고 해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정말 많았었고, 근데 뭐 언젠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공이 필요하구나. 아직 좀 더 겸손해야 되고 배울 게 또 하다 보면 너무 많잖아요. 배울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사업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막 맨날 개발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때 개발을 했었거든요. 개발하고 기획하고 해서 홈페이지 만들고 하는데 고객들이 뭘 해도 돈이 안 나와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A에서 B, C, D까지 가야 D가 돈인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고객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 트래픽을 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딴 데 가서 결제를 하면 그 떡고물 갖다가 내가 마진을 먹고 약간 이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초반부터 매출을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버텨내는 기업들이 있죠. 돈이 안 되지만 하는 그런 기업들. 근데 그런 걸 몇 년씩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일단 두 번째는 제가 부족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더 큰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고 더 훌륭한 팀원들을 데려올 수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때의 실패가 지금의 이런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떨쳐내주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투잡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직장은 있으시고 투잡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투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적은 시간으로도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좀 더 추가적인 매출이라거나 좀 다른 어떤 삶의 탈출구 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제가 40, 50대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없지만 네.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적인 키워드를 몇 가지 뽑자면 일단 무지하게 올려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존나 버텨라. 버텨야죠. 네, 아, 네. 네, 그리고 간절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호랑이띠. 아, 네, 호랑이띠이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새 제가 만나는 분들도 86년생인데 네.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짜요? 병행 수입을 또 5천만 원 1억 찍으시고 아, 네, 불러주세요. 또 한번 나와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투트랙님 영상을 보고 네. 바뀌신 네. 저희 86년생 조마크님과 함께 구매대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